이 차는 쌍용 코란도 SUV 차량입니다. 21년 산으로 상당히 22년가량 되었습니다. 이 차는 21년 산쯤 되는데 23년에 단종으로 마감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 차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타고 있습니다. SUV 차량으로 바퀴가 크고 차체가 높아서 산으로도 잘 다닐 수가 있고 높고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잘 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한 21, 23년이 된 차입니다. 지금은 단종이 되어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껏 여전히 잘 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쌍용 코란도 흰차들이 각광을 받아서 전국적인 쌍용 코란도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국내 일주를 하고 아주 동호클럽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옆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퀴도 커서 산길을 가는데 잘 오르고 있습니다. 사륜 구동입니다.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구동력을 발휘합니다. 스위치에 의해서 전륜 구동으로 갈 수도 있고 사륜 구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내가 오래 타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이 차를 타던 사람들의 기사를 말을 들으면은 이 차가 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잘 고장도 나지 않고 아주 잘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륜 구동입니다. 사륜 구동. 지금도 차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좀 더 액션 있게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바퀴가 크고 높아서 차체가 높아서 마을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도 옆에는 화단의 석축이나 통행길에 앞판파나 뒷판파가 닿지 않습니다. 차체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차는 프레임이 쌍용차로서 기본 뼈대가 튼튼해서 묵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가 스쳐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퍽 편합니다. 그러나 이 차는 단종이 되고 이 차 자체의 수명이 한 21, 23년 됐기 때문에 30년을 탄다고 해도 그 수명이 한정적입니다. 부품은 그런대로 잘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2종 차량 간에도 그 부품을 공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지 고장도 자주 안 나지만 부품 조달이 부족해서 차 수리를 못한 적은 없습니다. 차 수리를 못한 적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번호는 크게 4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블록 17, 두 번째 블록 85라는 숫자는 이 면허증의 발부 연도이기 때문에 38년째 지금 차를 타고 있고 39년째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면허증의 번호는 종류는 일종 보통이었습니다. 일종 보통이었습니다. 처음 면허증을 신규로 취득할 때부터 일종 보통을 신청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 면허증 코란도 현재 이 차를 등록할 때 받은 면허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블록에 있는 85라는 숫자는 면허증의 발부 연도이기 때문에 15년 더하기 23년이면은 38년간을 차를 모른 셈이고, 내년이면은 39년째가 돌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면허증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량 내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2인승입니다. 앞좌석 2인승입니다. 뒷좌석 3인승입니다. 뒷좌석 3인승입니다. 뒷트렁크가 뒷좌석 뒤에 있고요. 이 차량은 도어가 투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투도어, 앞좌석 문짝 2개 있는 투도어. 뒷좌석을 탈 때는 앞 의자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앞 의자를 앞으로 이동하고 들어가서 앉으면 됩니다. 이 차는 기장이 차체가 좀 짧고 해서 폭차가 날렵합니다. 날렵합니다. 뒤에서 보면 날렵하고 옆에서 봐도 묵직하고 앞에서 봐도 차가 우람하게 보입니다. 앞에서 봐도 차가 폭 우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봐도 차가 폭 우람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추우니까 디지털에서 알려지는 것으로는 겨울철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 속에 보면은 특히 엔진을 열어봐서 엔진에 들어있는 각종 윤활유, 냉각수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배터리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되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이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도 모처럼 차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만에 차량 본네트를 열어봤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차도 깨끗이 청소를 했지만 지금은 주유를 할 때 주유소에서 하는 기계 차 청소를 마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이니까 한번 조금 전에, 오늘도 하지만 며칠 전에 차량 관리를 위해서 차 뚜껑의 본네트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차는 앞좌석 좌편에 브레이크가 있는데 앞좌석 앞쪽에 보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있죠. 차량 표시된 거, 여기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본네트가 열리는 것입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안에서 브레이크 옆에 있는 스위치를 당기니까 이 차문입니다. 이 차문 여기입니다. 이 본네트 차 뚜껑을 틈새로 손을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면은 차 틈새로 손을 넣어서 얘를 위로 들어 올리면은 얘가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얘가 이 걸고리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이 문을 들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문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지금 햇볕이 직사광선이라 차체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섬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얘가 브레이크 오일통입니다. 브레이크가 윤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죠. 얘가 미션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 미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배터리가 얼게 되면은 기온이 저온이 되면은 정상 작동이 안 돼서 적당 작동이 안 되는 여기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선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선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지금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은 견인 차량, 보험회사 견인 차량을 청구하게 되면은 현장에 바로 와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걸로 아는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여기 특히 이 배터리에서도 뭐 2년, 2, 3년에 가네, 어떤 사람은 5년까지도 쓰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해서 그런 연한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가리킴대가서 보이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배터리가 수명이 건전하다 하면은 여기가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이 배터리가 나갈 때는 이 파란색 불이 잘 안 보이거나 희미하게 이 파란색 불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 보니까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건으로 이거 닦아내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로 바짝 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햇빛 반사도 있고 해서 불분명하지는 않지만 파란색 계통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파란색 보이네요. 처음에는 바로 안 보이는데 점점 보니까 이 파란색 가운데 점도 있고 보이네요. 그래서 현재 시동이 걸리는 것 같고, 같은 배터리도 날씨가 춥고 한 하루 이틀 전까지 차량 운행을 안 하면은 축전지에 축전되어 있던 전기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도 멀리 못 뛰면은 하루에 한 2, 3분이라도 공회전에도 시켜서 이 배터리 충전을 미리 해두면은 방전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이 겨울철 차량 관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를 보온 장치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귀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싸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겁니다. 미션 오일. 여기 미션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차량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가끔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는 거지만 그렇게 쉽게 그냥 달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시간 여러 연한을 그냥 없어지기만 안 하면 이 차의 경우는 이 오일들을 갈 필요도 없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브레이크 오일은 이 브레이크 오일 통이 투명해서 안에 이렇게 노란색 부위가 보이지요. 노란색 부위. 이만큼 지금 오일이 들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고, 얘는 지금 미션 오일은 가리킴대가 가리킨 바람과 같이 이 미션 오일은 통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면 선배들이 나도 초기 때 차량 운전 초기 때 그 점검을 보면은 이 뚜껑을 열고 잘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도 않고 검기 때문에 근접하기도 기름이라 어렵고, 그러면은 대나무 꼬챙이 같은 것을 여기다가 찔러보는 거예요. 이 높이를 감안해서 찔러봐서 기름이 잠기는 높이에 따라서 이 용량을 확인하고 여기다가 보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직접 이 미션 오일을 집에다 사다 놓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측량을 해서 부족할 때는 위에다가 덧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브레이크 오일 투명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브레이크 오일별로 한번 사다 놓고 남은 용량을 두었다가 부족할 경우에 위에다가 덧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손잡이가 보입니다. 본전 붉은 손잡이가 보입니다. 이게 엔진이죠. 엔진 기본 부품이 이 밑에 들어 있는데 이거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입니다. 얘도 자주 바꿀 필요는 없고 다시 쏟아내고 통째로 바꾸지 않아도 내 경험에 의하면은 용량이 부족할 때 사다 놓은 것을 추가해서 덧부으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번 이 엔진 오일 여기가 주입구가 아니라 엔진 오일의 양을 측량하는 측량 꽂이에 해당합니다.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도록 햇빛이 아닌 곳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여기 잘 안 나타나네요. 보입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고 잘 좀 보이진 않네요. 실물보다 더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1:1 비율인데 똑똑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두 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보이질 않고 있어요. 제가 육안으로 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꽂이에 검인 이 꽂이대를 보면은 밑에가 한번 꼬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홈이 파여 있습니다. 두 번째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이렇게 꽂았다 뽑아 봐서 최하 첫 번째 홈까지 첫 번째 홈을 넘어서 두 번째 홈 사이에 엔진 오일이 묻어 나오는 때 이것이 적정량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째 홈 밑으로 내려갈 때는 예의주시하다가 그것이 다 소진되기 직전에 엔진 오일을 보충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엔진 오일 꽂이대를 다시 꽂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식혀주는 거 통입니다. 이 통은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냉각수를 부을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리킴대가 가리키는 이 냉각수 통이 여기 지금 보이네요. 이 통이 이 경계선 이음의 경계선 여기에 보면은 로우 LOW라고 여기 좀 보이는 거 있네요. LOW 여기가 낮게
낮게 여기까지는 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많이 차면은 여기 이 접지 부유 바로 위에 풀입니다. 영어로 써 있네요. FULL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사이가 적정 투입량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풀 가득 여기까지 채워야 하는데 물을 여기까지 채웠다 할 경우에 엔진의 과열을 받아서 물 부피가 확장되기 때문에 가득 넣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카센터에 가면은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 용어를 쓰지 왜 여기까지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초기 기사들은 운전수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열돼서 이 액체의 부피가 늘어나서 오버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량인 아래 라인 현재 파란색으로 보이지요. 파란색으로 냉각수 부동액 얼지 않고 너무 뜨겁지 않고 냉각수 부동액 이 선이 로우 낮게 풀 가득 넣을 때는 바로 이 선 PULL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간으로 놔두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간으로 놔둡니다. 놔두는 이유는 과열을 하면은 액체가 팽창을 해서 오버히트 할까 싶어서 여기는 공간으로 놔두는데 그런 걸 생각 없이 하다 가득 부으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워셔 액입니다. 워셔 유리창 닦을 때 물을 먼저 투사 뿜어 가지고 보충해주는 보강해주는 워셔 액통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이 플라스틱 뚜껑이 녹아서 폐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병뚜껑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병뚜껑으로 대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배터리를 보온하기 위해서 수건을 더 씌워 놨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셔 액입니다. 워셔 창닦기 물. 전에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건 워셔 액.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은 쌍용 자동차 네 대로 그렇게 써 있네요. 쌍용 자동차. 이게 미션 오일 오토매틱으로 써 있네. 오토매식 미션이라고 써입니다. 여기 영문으로 오토매틱 미션 오일 미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본 요것이죠. 이것입니다. 여기에 붓는 것이. 그 다음 요것이 엔진 오일이라고도 엔진 오일이 아니라 냉각수. 요 통이 냉각수 부동액입니다. 이 통이 냉각수 부동액입니다. 이 부동액 냉각수는 차종별로 다르기도 하고 나온 생산 연도에 따라서 종류도 많습니다. 현재 이 부동액 냉각수는 가센터에서 3만원을 줬습니다만 금액은 3만원 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계절용 부동액으로 써 있고 생산연도 23년 8월 18일입니다. 이 부동액은 글자가 잡힙니다.
이 부동의 사용처는 현대, 대우, 기아, 쌍용, 전 차종에 해당합니다. 현대, 대우, 기아, 쌍용, 전 차종에 해당됩니다. 차종별로도 있고 이렇게 통합 부동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품을 발행 연도에 따라서도 합동이 있고 차종별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세심한 부위를 잘 보고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냉각수 부동액, 냉각수 부동액 투입구. 이것은 엔진을 이렇게 가동하다 보면은 가열을 받아서 많이 증발하고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끔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이 냉각수 부동액을 여기에 맞는 구입분을 비치하고 수시로 넣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것이 떨어지고 다시 살아가려면 불편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이만큼 있으면은 이 부족 부분을 여기 부족 부분만큼 그냥 집에 있는 물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 보충을 할 때는 수돗물은 아마 그 소독 기운이 있어 그런지 수돗물을 가라앉혔다가 위에 뜬 부분을 여기다 일부씩 이렇게 보충을 저도 하고 썼었습니다. 급할 때는 여기다가 야외 운행 중에 냉각수가 부족할 때 같으면은 사이다 물을 붓기도 한다고. 사이다. 저는 수돗물, 가라앉은 수돗물을 여기다 보충해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수를 크게 범한 것은 이 냉각수 부동액 통에다가 여기에 넣는 이 미션 오일을 여기다가 한 네다섯 방울 부었을까요? 카센터를 세 군데 가봤는데 그 카센터에서는 얼마나 부었냐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는 묻는데 어느 카센터 기사님 그렇게 말해요. 종이컵을 얼만큼 부었냐. 그래서 제가 반절쯤 부었습니다. 반절 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카센터 세 곳에서 이야기하는 답변은 첫 번째 카센터에서는 그 정도 부었으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냥 주시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도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다른 또 카센터에 가봤습니다. 카센터에 가보니까 그 카센터에서도 역시 이 차종에 부동액은 자기는 없다고 그러면서 좀 기다려보면 알지 않겠냐. 그러면서 거기서도 저도 이 카센터를 들리기 전에 순간에 생각할 때 여기다가 미션 오일이 들어갔으니까 차를 가동하지 않은 이상에는 위에가 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옛날에 석유 펌프를 사다가 이걸 뽑아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이소에 갔더니만 석유 펌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석유 펌프 말이죠.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후에 들어온다고. 그때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에 볼 일도 있고 해서 많이 가동 안 하면 차에 볼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예의주시를 해보겠다는 뜻에서 시내에 각각에 가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카센터를 세 번째 들렸습니다. 그 카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카센터를 들리기 전에 생각한 것처럼 거기에 부어있는 오일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이러하니 그 펌프가 없다, 오일 펌프가 없다, 다이소는 들려봤지만, 그러나 옛날엔 생각했던 옛날 석유 사다가 일일이 쓸 때, 그때는 석유 펌프가 이렇게 석유 펌프 여기 지시봉이 가리키고 있죠. 이 석유 펌프가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는데 지금도 그 석유 펌프가 있을까는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 카센터에서 하는 말이 바로 옆에 철물점에 가면은 그 오일 펌프가 석유 펌프가 있다, 1,500원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철물점 갔더만 2,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아까 봤던 이 냉각수 부동액을 3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안 쓰고 오랜만에 들린 물가 상태도 잘 모르는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하니까 3만 원이다 좀 비싸다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런갑다, 물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공터 가까운 곳에 놓고 이 오일 펌프를 가서 여기다가 놓고 뿜어봤습니다. 뿜어보면서 그 세 번째 카센터의 주인한테 냉각수를 도대체 얼만큼 부어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다 붓기 전에 어느 일정 높이 모독에서 부분을 채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새 엔진 냉각수 전체 한 통을 샀기 때문에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통은 다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석유 펌프로 이 물을 뽑아낼 때는 얼만큼이나 뽑아내냐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 엔진 오일이 아니라 이 냉각수 부동액이 엔진 전체를 속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류하면서 도는 것이 아니지 않냐. 단순히 열만 식히기 때문에 어디 그 주위 부분만 열을 식히면 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션 오일을 어느 정도 부었어도 딴 오일들하고 합류가 안 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름기가 관어 외벽을 도포하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안 돼서 지장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번째 카세터 주인이 여기 냉각수 부동액은 거기 한 통 있지 않냐. 그 한 통이 2리터가 되는데 그 전체만 이 냉각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들어가거나 조금 남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일 펌프를 여기다 넣고 이 손잡이 붉은 뒤를 손으로 압축하니까 처음에는 위에 떠 있는 본래 색깔 누르스러운 물이 빠져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좀 깊이 들어가니까 미션 오일인 불구스러운 물들이 상당히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석유 펌프를 이 통의 밑통까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돌려서 보니까 이제 냉각수 부동액이 라인 들어가는 구멍에 가서 이 호스 주입대가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딱 놓고 거기서 뿜으니까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빨간 물이 미션 오일은 붉은스러운 물이 계속 빠져나오더니만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약간 누르스러운 물이 나왔어요. 본래의 부동액, 이 동세들의 부동액.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조차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동액 냉각수통을 보니까 거진 다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냉각수는 2리터인가요? 부동액.
용량 어디에 써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 아니가 그런 것까지는 알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부동액 사계절용 100% 용량이 안 써 있는가요? 용량이 부동액 23년 8월 18일인데 뭐 거기에 뭐 용량 정도는 안 써 있네요. 자, 한 이 정도 통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무난히 마치고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차를 23년, 15년, 그러면 38년간 차를 탔는데 차를 5대를 지금 바꿨어요. 이게 5번째 차량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차가 하도 오래되기 때문에 단연간 생사를 같이 한 나의 에마 차입니다. 그래서 갈라쓰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차가 가동될 때까지는 충분히 쓰고 이제는 집과 밭을 연동할 수 있는 USB 캠핑카를 조립할 작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USB 차량 캠핑카 개조 한 차를 구입할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